특검은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이거 역시 말이 많은데 그 당시 12월 4일이죠. 12월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46분 기사인데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긴급 심야 간부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했고 또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렇게 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회견을 했고 특검이 알고 봤더니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게 전부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가 그날 뭐 했는지 그러면 대법원이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모여서 뭐 했는지 12월 4일 새벽에 뭐 했는지 이것도 발표 안 했잖아요. 그랬죠. 예, 발표 안 했죠. 그냥 무혐의라고만 하고. 예. 당연히 미흡한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내란의 후속 조치에 이렇게 편승해서 다시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지리서 한 장 보내고 말았다라는 거는 아마 특검은 향후에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다 밝히겠다. 그런데 내란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거든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 현장에서 뭐를 이렇게 강도가 들어가서 털고 있었어. 예. 근데 나도 거기 뭘 훔치러 들어간 거야. 서로 연락은 없었어요.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예.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 묶어놓고 있어. 근데 저쪽 강도들은 보석류를 주로 가져가기 쉬운 걸로만 다 가져갔어. 그 나는 그 현장에서 텔레비전이나 뭐 가재도구나 비싼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단순 절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특수강도의 공범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도 공범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또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재판 과정에서나 수사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저기 누굽니까? 저기 한덕수, 박성재, 뭐 추경호, 저기 최상목 뭐 이런 자들이 지금 구속되지 않고 활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한 그 답답함이나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승계적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날 새벽까지의 상황, 그것도 행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사초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인 사초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 그 기사가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다면 왜 대법원은 그때 오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그러면 결국 조선일보의 기사, 즉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사가 사실이니까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네. 조선일보뿐만 아니죠. 채널A도 비슷한 채널A도 나왔었죠. 내용을 그때. 나왔었고 왜 그게 또 조선동아에만 나왔을까 하는 점도 다들 의심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을 얘기가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엄이 실패하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는 사람들이고 예. 이거가 성공한 거를 전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득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동아에다가 본인들도 열심히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남겨두기 위해서 던져준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의서 하나 보내고 아예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번 발표에서 그 사법부 무혐의 처리한 그 이유를 시간대를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4일 새벽 0시 46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건 0시 40분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0시 50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엽은 이 조선일보 기사보다 늦게 왔고 그리고 조희대는 설령 일찍 왔다 하더라도 6분 먼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6분 사이에 뭘 못했을 거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아. 예. 그런데 그건-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조의대하고 천대협이 사전에 가면서 전화로 다 그럼 지시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할 테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죠. 기사를. 예. 예, 예. 근데 특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계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대법원 간부들도 그걸 다 봤을 텐데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서로 전화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화도 안 한 거잖아요. 지리산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일단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벌어졌으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고 자기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행정처장도 행정처장대로 쫙 파악한 다음에 지금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고를 했어야 되고 또 그 결과로 대변인이나 그러니까 공보관이라고 하죠. 법원은 공보관이나 그 내부의 언론 친화적인 사람들이 조선동호에다가 흘려줬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의대나 천대협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예. 라고 얘기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법부 구조상.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가유동이죠. 그러니까 4일 오후 2시에 삼청동 안가유동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찰 국수본에 이첩하겠다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 이후에 논의안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기도 면죄부를 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기로 우리가 추측키로 제2계엄을 논의한 거 아닙니까? 그 네,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범죄로 볼 수 있을 텐데 특검은 계엄 이후에 논의안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엄과 아주 무관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예. 어디 모여서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계엄에 관한 거를 구성하는 게 아닌 게 맞죠.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이미 계엄 상황에 가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박성재가 검찰과장한테 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걸 들고 안가에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쭉 말씀드린 그 승계적 공동정범의 일환이죠.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정당화해서 국민들을 속일 것인가. 그리고 또 윤석열이는 빠지고 군과 경찰이 다 한 거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려고 시나리오까지 짰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도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지는 것이고 공소사실에 포함돼야 되고 최소한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추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포함될 수 있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그냥 12월 4일 새벽으로 끊어버리고 그때까지만이 계엄이고 내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검은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없이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예. 이건 아마 사건이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역시 특검 입장에서는 다 지난 다음에 윤석열이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내란 특검이 직접 수사해가지고 다 이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친정인 검찰총장 출신이 지 혼자 했을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했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타격도 걱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좀. 예. 내란 특검이 6개월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27명을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는 권력 독점 그리고 반대 세력의 제거라고 밝혔습니다. 27명을 기소해서 네. 나름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예. 김건희 씨 내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추후에 예. 경찰 국수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수사가 남아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내란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국군들 그 관련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나 봐요. 뭐 카톡도 있을 수 있고 전화 네. 같은 거 여러 가지 조사해봤더니 관여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굳이 저는 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잘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표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논리학 이런 거 보면 어떤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거나 어떤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는지가 입증이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거 불충분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국수본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될 텐데 이거는 그 뭐 김건희는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굳이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개입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내란 특검은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무혐의를 내린 건데 대법원이 계엄사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불기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간의 의혹은 왜 나오냐면 그 12월 4일 새벽 0시 46분 조선일보 기사와 채널A 기사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데 당시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새벽 0시 46분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보고 다들 충격을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으로 보면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혹시 동조할 계획을 논의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특검은 지금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로 뭘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가 0시 46분입니다. 네. 0시 46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도착한 건 0시 40분. 네. 그리고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은 0시 50분. 그 중간에 이제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모의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건데 네. 이제 사람들은 특히 조국혁 신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특검이 대법원에 질의서 하나만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네. 그 관계자한테 야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조사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 이제 무혐의까지 했어요. 그건 예.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먼저 그 질의서만 보낸 거 예. 저도 좀 놀라운 게 요즘 시절이 무슨 예전 파발도 아니고 아날로그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요즘에 뭐 형사 피해자 동석을 해보면 그 법원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불러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전화로도 물어보고 뭐 문서로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방금 말씀하신 걸로 뭐 충분히 전화나 통신이나 스마트폰으로 뭐 업무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 실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오보였더라면 벌써 대법원이 진즉에 난리 났겠죠. 예, 네. 그거 빨리 정정 보도해라라고 팔팔 뛰었을 텐데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둘 다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0시 뭐 40분에 도착을 했을 수 0시 40분. 40분에 도착을 한 것도 맞고 그럼 그 전에 조선일보 기사처럼 아마 그 뭐 실제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라라고 강령을 내렸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0시 46분에 기사화됐기 때문에 예. 그 소식을 접한 건 한참 전이에요, 또. 그러네요. 예. 예. 그렇다면은 둘 다 제 느낌에는 대법원이 이제 양다리를 걸친 것 같습니다. 계엄에 성공했을 경우, 계엄에 실패했을 경우.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지금 최근에 인정한 그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인정한 그 유연적 비상계엄 이걸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전국 대법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와서 인정을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뭐 계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먼저 이 법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요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하면 거기에 맞게 계엄 상황에 맞게 행동하려고 다 매뉴얼대로 준비도 하고 뭐 실패하면 이렇게 해야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포렌직이랑 다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판사가 무서운가요? 특검도? 무섭다기보다도 저는 약간 동지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뭐 사법연수원 나오고 같이 법조인이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 면죄부를 준 것 같습니다. 뭐 그 그러니까 정도 했으면 됐다. 혹시나 네. 해서 그런 네. 건데 이거 괜히 판사 상대로 이렇게 문제 일으켰다가 나중에 이제 검사 입장에서 영장 청구하면 그럴 기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사법부는 무슨 신성 불가침처럼 예. 거기를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웃긴 거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기각률이 40%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영장 기각률이요. 그러니까 발부가 딱 하나 됐잖아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 네. 그리고 내란 특검만 해도 40, 50% 됩니다. 46%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일반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은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특검이면 더 중하고 사안이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더 기각이 뭐 평균보다 더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이렇게 기각이 많이 될 거면 뭐하러 그 사법부에 방금 말씀하신 그 가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아니네요. 예, 기각이 잘 안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봐준 것 같아요. 사법부는. 봐준 거다. 네. 예, 그렇군요.